그 여자의 애인, 막신 고립기.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주었다. 모스크바에서 대학을 다니던 시절, 그렇고 그런 어떤 여자와 나란히 이웃에서 산 적이 있었네. 그렇고 그런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는 자네도 알겠지? 폴란드 여자였는데 이름은 테레사였어. 큰 키에 몸집이 탄탄하고 무성하고 짙은 눈썹을 가진 억센 여자였지. 얼굴은 대충 파놓은 것처럼 크고 거칠었네. 동물적으로 번뜩이는 검은 눈하며 둔탁한 저음의 목소리, 건들거리는 걸음걸이에 어부에게나 딱 어울릴 것 같은 근육질 소유한, 미안하지만 공포감을 일으키기 충분한 여자였지. 난 맨 꼭대기층에 살고 있었는데 그 여자의 방은 바로 내 방 맞은편에 있었어. 잔인한 그 여자가 집에 있을 것 같을 땐 방문을 항상 닫아뒀지. 그래도 아주 드물긴 했지만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마당에 있을 때 가끔 그 여자와 맞닥뜨리곤 했네. 그럴 때면 그 여자는 내게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는데 그 미소가 아주 음흉하고 냉소적으로 느껴졌어. 이따금 그 여자는 술에 취하기도 했는데 흐리멍텅하게 풀린 눈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우선 웃으며 인사해서 오히려 그 여자에 대한 혐오감만 더 깊어졌지. 학생, 잘 지내요? 아유, 그런 식으로 우연히 마주치거나 인사받는 일을 피하기 위해 방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러지 못했어. 내 방이 아주 근사했거든.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도 좋았고 집 아래 거리도 항상 조용했으니까. 대학 시절은 무사히 보내는 데는 내 근사한 방이 큰 몫을 했지.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무언가 강의를 빼먹을 핑곗거리가 없을까 이리저리 궁리하며 침대 위에서 빈둥대고 있는데 갑자기 벌컥 방문이 열리더니 테레사의 끔찍한 저음의 목소리가 거칠게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어? 학생, 건강하게 잘 지내요? 무슨 일이세요? 말하며 그 여자 얼굴 봤더니 뭔가 혼란스러운 듯 애원하는 표정이 역력하더라고. 평소에는 좀채 보기 힘든 예외적인 표정이었지. 저 부탁 좀 드릴 게 있는데요. 들어주시겠죠? 난 그대로 침대 위에 누워있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 큰일 났군. 내 휴식에 폭력을 가하시겠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저 편지를 보내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 여자 목소리는 아주 간절했고 겁에 질린 것 같기도 했네. 제기를. 속으로 이렇게 외치면서도 난 침대에서 내려와 책상 앞에 앉아 종이를 펼쳐들며 말했지. 이리 와 앉으세요. 받았을 테니 얘기하세요. 그 여자 조심스레 내 곁에 앉으며 미안하다는 눈길로 날 쳐다봤어.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죠? 볼레슬라브한테요. 좋아요. 바로 시작하시죠. 볼레스에게 내 사랑, 나의 충실한 연인, 성모 마리아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길. 영원히 변치 않을 내 사랑, 당신의 사랑 테레사가 슬퍼하고 있는데 왜 그토록 오랫동안 답장이 없으신가요? 난 하마터면 마구 웃음을 터뜨릴 뻔했어. 뭐? 당신의 사랑? 진짜 무지막지하게 웃기네. 장대처럼 큰 키에 주먹은 돌처럼 단단하고 몸무게는 또 얼마나 무거워?
거기다 평생 굴뚝 속에 산 것처럼 시커멓고 지저분한 얼굴하고 있는데 무슨 놈의 내 사랑이야. 난 마음을 가다듬고 그 여자에게 물었지. 볼레스트가 누굽니까? 볼레스예요. 볼레스. 볼레스트가 아니에요. 제 애인이에요. 아, 애인이군요. 왜 그리 놀라시죠? 제가 애인이 있는 게 뭐 그리 이상한가요? 아주 많이 이상하죠. 난 부드럽게 웃으며 속으로 외쳤어. 아니요, 뭐 이상할 거 하나 없습니다. 그분과 사귄 지는 얼마나 됐나요? 6년 됐어요. 도무지 믿기지 않았지만 내게 주어진 과업을 무사히 끝마쳐야 했지. 자, 편지 계속 쓰시죠.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답례로 제가 뭐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아니요, 됐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저 혹시 셔츠나 바지 중에 뭐 손볼 거 없어요? 난 도움 같은 거 전혀 필요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딱 잘라 말했지. 그러니까 그제서야 내 방에서 나가더군. 그 일주일인가? 2주일쯤 지났을까? 저녁 때였어. 창가에 앉아 휘파람을 불며 지루하면서 도망칠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이리저리 머리 굴리고 있었어. 날씨도 우중충하고 하루 종일 따분했거든.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야말로 권태에 빠져 신세한탄과 사색을 반복하고 있었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렸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지루함을 끝내기 위해 누군가 찾아와 주었군요. 기대로 가득 차 방문 쪽을 돌아봤어. 웬걸 테레사였어. 학생, 안녕하세요. 뭐 특별히 바쁜 일 없으시죠? 없는데 또 왜 그러시죠? 저 편지 하나만 써주셨으면 해서요. 이번에도 볼레스한테 보내는 건가요? 아니요, 이번엔 볼레스가 보내는 편지예요. 뭐라고요? 아, 이런. 죄송하지만 이번 편지는 절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친구는 아니고 제가 아는 어떤 남자가 있는데요. 그 남자 애인이 저처럼 여기 살아요. 이름도 저랑 똑같죠? 부탁해요, 제발. 그러니까 나와 이름이 똑같은 테레사한테 보내는 편지도 써주세요. 순간 멍해져 그 여자 쳐다봤더니 그 여잔 곤욕스런 표정을 지으며 손까지 떨고 있더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몰라 정신이 멍했어. 하지만 곧 알겠더군. 난 정색을 하고서 그 여자에게 용감하게 말했어. 이봐요 아가씨. 볼레스도 테레사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렇죠?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죠? 더 이상 편지 핑계로 제 방을 기웃거리는 짓 따윈 하지 마세요. 당신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으니까. 내 말 알아들어요? 그러자 그 여잔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겁에 질리더니 이쪽 저쪽 발을 옮기며 탁탁 침 튀기는 소리를 냈어.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 같더군. 난 그저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지켜보기만 했지. 하지만 난 그녀에 대한 내 의심이 엄청난 오해였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
학생. 그녀는 말을 꺼내다 말고 갑자기 손을 흔들며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미안한 마음에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 난 문가로 가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그녀가 뭘 하나 살폈어. 쾅 소리가 나며 난폭하게 방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군. 그 불쌍한 여자가 대단히 화가 났구나. 결국 난 직접 그녀를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네. 다시 내 방으로 초청해서 그녀가 쓰고 싶은 편지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았어. 그 여자의 방에 조심스레 들어가 보니 그녀는 책상에 머리를 파묻은 채 엎드려 있었어. 저기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네? 침묵이 흘렀어. 하지만 그 여잔 벌떡 일어나더니 눈을 반짝이며 내 곁으로 마구 다가왔네. 갑자기 손을 내 어깨 위에 얹더니 그 이상한 저음의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어. 이봐요. 볼레스나 테레사란 사람은 애초부터 없었어요. 하지만 이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펜을 꺼내서 종이 위에 무언가 끄적이는 게 당신한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래요? 근데 당신 금발이 참 아름답군요. 볼레스도 테레사도 아무도 없어요. 이곳에는 오직 저뿐이에요. 절 가지셔도 돼요. 당신한테 큰 기쁨이 될 거예요. 잠깐만요.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놀라 소리쳤어.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볼레스란 사람은 애초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그럼 테레사도? 네, 테레사도 없어요. 테레사는 바로 저예요. 난 도무지 영문을 할 수 없었네. 내가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그 여잔 책상으로 가서 편지 들고는 내게 다가왔어. 볼레스한테 편지 써주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면 당신이 써준 편지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이 일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니까. 그 여자의 손엔 그 여자를 대신해 내가 볼레스에게 써준 편지가 쥐어져 있었네. 나 원참... 테레사,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미 편지를 써줬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해야 합니까? 그리고 편지는 왜 안 붙이는 거예요? 붙이기는 어디로 붙인단 말이에요. 그야 당연히 그 볼레스란 사람한테 붙여야죠.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난 정말 죽었다 깨도 이해할 수 없었어. 그런데 그녀가 여전히 화난 어투로 말하기 시작하더라고. 대체 왜 그래요? 볼레스란 사람 애초부터 없다고 말했잖아요. 하지만 저도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무 인간도 아닌가요? 그래요, 그래. 저도 알아요. 안다고요. 하지만 그에게 보내는 편지를 다른 이에게 써달란다고 부탁한다 해서 누군가를 해치는 일은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요? 물론 나의
볼레스한테죠. 하지만 그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 하지만 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면 어때요? 그가 존재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어쩌면 진짜로 존재할 수도 있다고요. 그에게 편지를 쓰면 마치 그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테레사는 그녀는 바로 저예요. 그가 그녀에게 답하면 전 다시 그에게 편지를 쓰죠. 난 그제야 뭐가 뭔지 깨달았어. 착잡하고 비참한 게 나 자신이 정말 부끄러워지더라고. 내 바로 옆집에 내 방에서 3야드도 떨어지지 않은 바로 맞은편에 이 세상에서 자신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단 한 명도 갖지 못한 외로운 인간이 살고 있었던 거야. 볼레스에게 보내는 편지를 당신이 써주면 전 그걸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 읽어달라고 부탁해요. 그들이 읽어주는 편지를 들으면서 전 볼레스가 실제로 있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 당신에게 찾아가 볼레스가 테레사에게 보내는 답장을 써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의 편지를 받는 테레사는 바로 저예요. 그렇게 쓴 그의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듣다 보면 마치 볼레스란 사람이 진짜 살아있어서 진심으로 날 사랑해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의 편지 덕분에 산다는 게 아주 조금은 좋게 느껴져요. 그 후 난 그녀를 위해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볼레스에게 보내는 편지와 볼레스가 테레사에게 보내는 답장을 써줬네. 아주 그럴싸하게 제대로 뜨겁게 써줬지. 그 여자는 내가 읽어주는 그 편지들을 들으며 꺽꺽 눈물을 흘리거나 그녀만의 저음으로 깔깔 웃어대곤 했어. 난 진짜 같은 편지로 그녀의 마음을 울려준 보답으로 그녀는 내 양말이나 셔츠, 바지에 난 구멍을 기워줬어. 그러다 결국 이런 일을 시작한 지 한 3달쯤 지났을까? 그녀는 어떤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고 말았네. 내가 그녀를 타락한 여자라며 아주 쉽게 오해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도 아주 쉽게 오해당했을 거야. 그녀는 어찌 됐을까? 지금쯤이면 어쩌면 죽었을 거야. 내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사람은 갑자기 말없이 담배를 한참 피우더니 다음과 같은 말로 얘기를 끝냈다. 글쎄, 뭔가 좋은 것들을 점점 더 많이 맛보게 되면서 인간은 오히려 인간의 달콤함에 더욱더 굶주리게 돼버린 것 같아. 그리고 번쩍이는 넝마 조각들로 온몸을 휘감은 채
자만심이란 연막을 치고 함부로 타인들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완벽을 확신하며 살아가지.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말이야. 이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정말 어리석게 잔인하게 흘러간다네. 사람들이 쉽게 떠드는 타락한 밑바닥 인생만 해도 그래. 도대체 누가 타락계층이란 말이야? 정말이지 알고 싶어. 거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갈지언정 그들도 우리처럼 뼈와 살이 있고 따뜻한 피가 흐르며 맑은 정신 있는 인간이야. 이런 얘기는 오랜 세월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미 수도 없이 들어온 거지. 정말이야.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인간들은 모르고 악만 알고 있겠지? 인간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은 완전히 소멸해버린 것까? 우리 모두 타락한 인간들이야. 굽힐 줄 모르는 자만심과 우월감에 취해 아주 깊이 추락해버린 죄 많은 인간들이지. 말해 무엇하겠나. 그런 상황은 저기 멀리 보이는 산만큼이나 변함없는 아주 오래된 사실인걸. 다시 말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지. 그래, 이건 정말 아주 오래된 사실이지.